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매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싫고요. 점점 개강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개강이 다가오고 벌써 9월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개강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 수요일날 5.18이더라고요. 이제 광복절. 그래서 공휴일이고, 그래서 그나마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또 한 주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국내 자동차 소식 같은 경우에는 8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픽업 EV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계획 소식이라는데, 이제 지금 알아보니까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픽업 트럭은 사실 테슬라가 지금 픽업 트럭을 이제 공개한 바가 있죠. 이미 공개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호주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링의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배터리 구동 방식의 픽업 트럭을 계획 중이라 하고요. 그래서 5년 내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테슬라가 지금 픽업 트럭 EV가 알려진 나라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테슬라밖에 없고, 지금 이거 두 번째인데, 지금 테슬라는 조금 불안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좀 불안해요. 지금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 쌍용자동차 해대 담당인 다니엘 림 디렉터는 이제 테슬라에서 픽업 트럭 콘센트카를 몇 가지 준비한 것을 보았다라면서, 이제 쌍용자동차는 2023경에 출시를 할 거라니까, 정확히 5년 뒤죠. 5년 내로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지금 이제 픽업 트럭 EV의 목표는, 지금 다니엘 림이 얘기한 거는, 목표는 1회 주행거리가 450km를 달리는 C 세그먼트 SUV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고 계획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다든지 지금 조금 시간을 봐야겠어요. 또 이런 관련 기사를 또 찾아보고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쌍용 자동차가 이제 내년에 코란도 C 후속 모델을 이제 선보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또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고, 또 전동화 기술에 이제 기술 개발에 또 박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원전 모델 변경이 이제 코란도 C죠. 코란도 C. 네, 이제 거기에도 이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 코란도 C 원전 변경 모델 부분은 사실 이제 작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기트 콘셉트카인 이제 ESIV라는 이제 일렉트로닉 스마트 인터페이스 밸류라는 이 컨셉트카를 이제 신차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생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란도 C가 내년에 나오는데, 이제 그 모델을 이제 작년에 보여준 제네럴 모터쇼에서 보여준 이제 전기 콘셉트카 ESIV를 대거 적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나온 거는
나온 거는 아니지만 지금 해당 콘텐츠 그 아까 ESIV 차량 콘센트가 지금 이제 재원을 잠깐 찾아보니까 188마력의 전기 모터와 그 다음에 61.5kW 9그 배터리가 탑재돼서 최대 4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단계 2단계까지 지금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61.kWh이면 지금 코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커지니까 마일수도 킬로미터도 또 더 늘어났고, 지금 코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kW에 400km가 좀 되죠. 근데 62kW급에 450km를 달릴 수 있다니까. 뭐 일단은 이게 해당 콘셉트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이게 이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역에서 눈여겨봐야 할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바로 픽업 트럭 EV를 만든다는 계획 중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누구보다 픽업 트럭 EV를 먼저 공개를 하고 양산 이제 공개라기보다는 이제 생산하는 거는 세계 최초로 될 수도 있죠. 사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테슬라는 안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내년인가 내후년에 얘기가 나온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이게 생산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테슬라가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개발도 하고 있고 투자도 받고 있고 인도의 마인드라는 대주주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5년이 아니라 정말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요즘 쌍용자동차가 지금 사실 SV로는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켜보도록, 또 이런 관련 또 기사가 나오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는 끝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우리나라 미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테슬라가 정말 조금 특별한 것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실 테슬라가 원래 이제 자사 고객들만 사용했던 충전소 있죠. 이제 테슬라 전용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이제 다른 브랜드 차량에서도 이용할수록 외부에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용 인프라를 통해서 테슬라의 이제 충전소를 구축한 거를 통해서 그거를 다른 브랜드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세계 첫사랑입니다. 네, 첫사랑이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이제 공유가 되게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이제 전략적으로 조치를 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 이제 청남 매장에서 데스티네이션 차전을 외부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제 지금 테슬라 이제 전용 이제 데스티네이션 충전소는 사실 이제 따로 이제 별도의 이제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량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아예
이렇게. 근데 하지만 막아졌죠. 제가 지금 생각을 날려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충전 인프라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제 사용자 단체와 업계에서 이제 테슬라 이제 충전 인프라,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든 전용 충전소를 오픈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다가 이번에 조금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테슬라가 이렇게 외부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점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이제 충전 콤보 규격이 우리나라 거랑 지금 테슬라 거랑 지금 다릅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규격이 A3상 해가지고 지금 르노 삼성의 전기 자동차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도 이제 급속 충전이나 이렇게 충전소로 가봤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그걸 선택을 해야지 그에 맞게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충전을 해봤었어요. 전기 자동차 충전해본 적이 있어서 사실 이 규격에 대해서 이제 통일성을 가지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어서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르노 3사 전기차뿐만 지금 테슬라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이게 규격이 다른 다른 차량과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젠더 어댑터라고 하죠. 이거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미국은 110V를 사용하잖아요. 맞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를 사용하고 뭐였더라? 베트남이 110V를 사용한다고 알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가족여행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110V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댑터 젠더를 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차량들이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주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젠더가 다 하나씩 달려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테슬라 전용 이제 충전소를 쓰고 싶으면 이제 그 젠더를 이용해가지고 꽂은 다음에 이제 차량에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그 충전소 인프라가 조금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저는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축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이 이제 기본으로 300에서 400은 넘잖아요. 일회 주행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또 싶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오너들이 이제 조금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이나마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만들어진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좋은 리뷰를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으로는
포르쉐 코리아가 이번에 신형 파라메달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이제 파라메라 S, 4S를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파라메라 4, 그 다음에 터보, 그 다음에 4E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제 선보이면서 이제 신형 4종을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파라메라 4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4륜구동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마력은 136마력, 그 다음에 토크는 40.8kgm가 발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고, 엔진은 이제 엔진에서는 이제 2.9L를 탑재한 차량이고 330마력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총 마력이 462마력.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하면서 130만 유력 마력이 136마력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내연 차량인 엔진은 330마력으로 해가지고 462마력으로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4.6초에 도달을 한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가 지금 278km를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1회 충전할 때 이제 최대 33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모드로 갔을 때는 14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복합 연비는 이제 12.3km가 나온다고 했고요. 리터당 12.3km가 나오고 있고,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1km당 74g이 배출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4E 하이브리드에서 새롭게 된 게 새로운 이제 하이브리드 모듈과 그 다음에 8단 듀얼 클러치 트랜드 미션이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배터리 용량이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소개하는 차량은 신형입니다. 신형 파라메달 4E 하이브리드인데, 그 전에 있던 그 파라메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9.4 kWh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9.4 kWh인데 이번에 14.1 kWh로 무려 50kg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조금 다만 차량 중량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따로 뭐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하는데, 뭐 보니까 하이브리드라서 뭐 일단 크게 뭐 우리 쓰는 하이브리드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가격이 시작가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업계인 포르쉐, 벤츠,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업계들이 아우디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친환경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외제차를 한번 타고 외국차를 한번 타고 싶네요. 한번. 맨날 국내차만 해가지고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포르쉐 코리아가 신형 파라메라 4E 하이브리드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르쉐 전문 매장에 가보셔서 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으로, 다음 소식으로는 얘기를 하자면,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소형 SV 스토닉이
2019년 모델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닉은 소형 SUV이고 지난 7월에 처음 출시를 했죠. 소형 SUV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젤 모델만 그때 그 작년 7월에는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는 가솔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바로 1.0 터보 모델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터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1.0 TGI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17.5가 된다고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연비는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리터당 13.5km를 복합 연비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2010 기아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 터보, 1.4 가솔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 디젤 모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세 모델하고 두 모델, 그러니까 1.0 터보, 1.4 가솔린, 그 다음에 1.6 디젤 모델에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이제 1열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따로 이제 나온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HD DMB를 적용해가지고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1.0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트렌디 모델 트림이 있고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은 트렌디는 시작가가 1914만원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2135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 가솔린 모델에서는 좀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디럭스 트림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162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렌디 트림은 1801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은 2022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 디젤 모델은 총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 트렌디 트림 같은 경우에는 2037만원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2258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사실 저는 기아 소형 SUV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시승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타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현대기아에서 만든 거는 웬만하면 이제 사실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차량들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그 이제 순서가 뭐냐면 소형 SUV 출시일이 르노가 제가 알기로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GM의 트렉스, 쌍용제가 티볼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아의 스토닉, 현대 코나 이렇게. 근데 거의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단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완벽한 차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조금 운전을 하면서 사실 스토닉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고가 낮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저는 좀 덩치가 큰 편인데 덩치가 큰 분들은 조금 이제 운전을 하기가 조금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승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그보다 이제 이 소형 SUV를 트랙스는 못 타봤고
나머지 네 차량은 타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저는 이제 쌍용차 티볼리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조금 투박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이나 주행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차랑 비교할 수 정도로 굉장히 운전했을 때 좋았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편의상황과 안정성을 높인 이제 2019 스토닉이 출시를 됐기 때문에 스토닉에 조금 지난해 이제 뭐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좀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다음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자, 5번째 리뷰.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자, 5번째 리뷰 소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준중형 SV인 바로 투싼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조금 조금 외형도 조금 살짝 바뀌었고 내부도 조금 살짝 바뀌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일단은 조금 알아보니까 조금 선택의 폭이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출시한 이제 페이스 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 2.0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트림 D1.6 모델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6 디젤 모델은 리터당 16.3km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모델에서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주행이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DRAC의 전 모델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화를 이루었던 게 이번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하나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86마력이 되고요. 토크는 최대 토크가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로는 리터당 14.4km를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추가가 된 게 바로 스마트 스트림 D1.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에서 엔진과 관련된 이 엔진에 탑재된 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기아자동차에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번에 현대에서도 나왔습니다. 현대에서도 이번에 탑재가 돼가지고 복합 연비가 무려 16.3km 리터당 16.3km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엔진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엔진의 무게를 조금 경량화했고 이제 최적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이제 탑재를 했었는데 보니까 저마철 고효율 터보차저 이제 등의 이제 고효율 연소 시스템과 엔진 오일 열 교환기, 그 다음에 이제 열 교환기, 그 다음에 열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등 이제 신기술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 안 한 모델인 바로 가솔린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대신 이제 연비가 조금 리터당 11.9로 조금 향상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뭐 많아요. 정말 뭐 새로운 기술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홈토카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거 있죠,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블루링크를 기능인 이제 원격 공조 제어, 그 다음에 도어 잠금, 비상등등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목소리로만 이제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그 다음에 위러 링크뿐만 아니라 그 카카오톡에서 만든 카카오 아이도 이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되게 많이 지금 새로운 신기술들이 조금 적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모델 페이스트 리프트 만들면서 조금 스페셜 모델 어미티 에디션 또 따로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림을 봤는데, 이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검색에 현대 올류트산 어미티 에디션을 보시면 정말 이게 제가 말로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서 하면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가장 궁금하신 가격이죠.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DJ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30만원부터 2,840만원까지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트림,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 스트림 D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2,381만원부터 2,798만원까지 형성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2,351만원부터 2,646만원부터 시작 판매, 51만원부터 2,351만원부터 2,64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모델인 얼미릿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783만원부터 2,96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 두 가지, 맞네요. 아직 세 가지나 남아 있는데, 일단은 다음으로 소식할 얘기는 이제 기아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대형 SV를 이제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지역별로 투트랙으로 펼친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인데요. 지금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기아 자동차에서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사실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안 올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텔루라이드가 상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아 자동차의 대형 SUV는 누가 할 것인가 하면 모하비를 상품명 개선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얘기해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고, 사실 모하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인지도가 높죠. 그래서 이번에 텔루라이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모하비를 단종을 시키고 그거를 대신한 차량이 텔루라이드로 했지만 이번 리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텔루라이드가 나오지 않고 모하비로 대신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텔루라이드는 이제 미국 조지아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기아차에서는 이제 텔루라이드가 모하비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루라이드가 더 크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모하비가 우리 쪽에 더 환경이 이제 맞기 때문에 이제 상품명형 개선 모델로 나온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텔루라이드는 국내에 출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모하비는 내년 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대형 SV에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수요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를 잠깐 설명하자면 2008년에 처음 등장했고 올해 들어서 7월 기준으로 무려 5,400여 대가 지금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수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차례 이제 부음 연관했지만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효자 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V 시장이 점점 성장세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 자동차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목소리도 아시다시피 아쉬운 점은 텔루라이드를 보고 싶었는데 국내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 못 봤다는 게 아쉽다는 점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모하비가 또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좀 아쉽네요. 네, 텔루라이드를 미국에서 볼 수 있는지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타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한 줄 평을 얘기를 하자면 기아차의 대형 SV 텔루라이드 국내로 안 온다.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를 하자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피사트 TSI가 지금 카카오톡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이거 피사트 TIS는 지금 1000명 사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50만원의 이제 계약금 할인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약자에게는 이제 사은품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TSI가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최근에 개소세 인하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3,6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TSI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뭐 2.0 TSI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안전 사항이라든지 편의 사항을 조금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일단은 피사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유럽형 모델이 이제 피사트 GT가 있고, 이번에 지금 사전 예약을 하는 거는 북미형입니다. 이 피사트 TSI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력을 보니까 2.0 TSI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77마력,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190km/h이고요. 그래서 제로백이 8.6km입니다. 8.6초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1km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O2 배출량이 1km 142g입니다. 그래서 저공해 3종 차량으로 인증이 획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 뭐 보니까 뭐 다양한 금융 뭐 프로모션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스바겐 코리아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리뷰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북미형 모델인 DSi 국내에서도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지프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거의 다음 주에 2018 올류 랭글러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이트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다는데 올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JK 플랫폼을 기반을 한 2007년식의 랭귤러가 발표된 이래 11년으로 완전 변경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LA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프하면 정말 SV의 사람이죠. 그래서 SV를 이제 차량이고 굉장히 뭐 랭글러 차량은 정말 지프의 이제 전통을 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이제 공식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 뭐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8가지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한 3주 하지만 가장 많이 리뷰를 한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토트렌드는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 저랑 그 그림과 비슷한 제 로고와 비슷한 로고가 똑같은 블로그 사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추천이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직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지 한 3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국내 자동차 소식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오토트렌드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자동차 소식을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 리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